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멋진 발레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순정의 발레 인사이트 펴내신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시고 김순정 발레단 예술감독이신 프리마 발레리나 김순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봬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아버지가 그리운 날에는 숲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맑은 바람과 공기, 아름다운 햇살 가득한 자연 속에서 아버지께로 걸어갑니다. 그리운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 이곳은 광릉 추모공원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발레 인사이트, 이 멋진 책을 펼쳐내신 프리마 발레리나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김순정 발레단 예술감독, 또 성신여대 융합문화예술대학 학장이십니다. 자, 김순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순정입니다. 네. 이렇게 국립발레단의 또 프리마 발레리나를 오랫동안 지내신 발레리나를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너무나 흠모했던 장일범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항상 무대에서 저희는 움직임으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것이 저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즐겁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펼쳐내시면 그 다음에 말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이 더 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처음에 이렇게 발레를 어렸을 때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신 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 발레를 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 나오면 그냥 몸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걸 좀 눈여겨 보셨던 것 같고 남산 어린이회관이 개관을 했을 때 그냥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무용실에서 그 언니들이 한국무용 하는 거를 봤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도 한번 해볼래? 그래서 사실 저는 발레가 그때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그런데 거기 그 회원권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발레, 하루는 한국무용, 하루는 현대무용 이렇게 시작을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이제 12월이 됐는데 발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3개월 됐는데 무대에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그냥 저는 놀이 겸해서 발레를 시작했던 것 같고 정말 즐겁게 지금까지. 그게 몇 살 때 일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때 한국무용, 현대무용 다 만나셨는데 제일 마음에 드셨던 건 발레였나 봐요? 다 좋았는데 발레는 특히 음악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 이제 피아노 반주라는 걸 잘 몰랐고 선생님들께서 그때 이렇게 스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틱으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공연 연습을 하면 계속 그 발레 아름다운 이제 음악이랑 같이 하는데 저는 그 음악 때문에 또 발레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발레는. 음악이 정말 좋죠. 그쵸? 빠져들죠. 그냥 그 뭐 CD나 또 관현악 음악으로만 들어도 아름다운 발레, 거기에 아름다운 춤이 더해지니까 얼마나 눈을 또 멋지게 이렇게 장식해 주는지 정말 발레 예술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김순정의 발레 인사이트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이제 신문사에서 그 연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에 걸쳐서 이제 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보다는 또 다른 어떤 인물에 관한 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었다가
그 이전에 나왔던 작품에 관한 거를 책으로 좀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사실 한 3년 전, 4년 전에 그때 책을 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저도 공연과 뭐 학교 일이나 이런 게 이제 많아서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학교에서 이제 매일 근무를 하면서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뤄뒀던 이 작업을 좀 맞춰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수정 여러 번 해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정말 선생님 너무 바쁘신 게 뭐 춤도 추시고 또 요즘도 악기석 안무하시고 또 학교 일도 엄청 많이 하시면서 네. 성신여대가 제가 가끔 특강할 때 있는데 그때 가면 딱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공연장에 가서 예술연당에서 오페라나 발레 극장에 딱 가면 거기 또 앉아 계시고 제 앞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정말 딱 꽉 차게 사시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자주 뵙는 분들은 그 동선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따라다닌 거 아닌가요? 영광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쓰신 중에 여러 작품 중에 25개의 작품을 네. 쓰셨죠. 네. 그중에서 GZL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로맨틱 발레 가장 최고봉. 네. 정말 아름다운 발레고 로맨틱 띠띠도 GZL 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토슈즈는 어떤가요? 라슬피드라는 작품이 네. 조금 더 앞서서 나왔고 네네네네. 그때 토슈즈가 이제 발명이 됐죠. 네. 그리고 GZL도 사실 그 발레 블랑 저 하얀 옷을 입고 그 이막에서 그 윌리들이 나오고 무서워요. 네. 약간 여름에 보면 이렇게 그 전설의 고향 독일 편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을 품고 죽은 여인들이 네네. 나타나서 네. 지나가는 남자만 보면 끌어들여서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고 네 그래서 남자들이 평소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여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남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게 되죠. 것을.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브레이트 왕자는 그래도 이 GZL이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그래도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네네. 그 본인들은 사랑이지만 그거로 인해서 또 피해받는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네 힐라룡이 굉장히 저는 미웠었어요. 네, 저 사람 싫다는데 왜 저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나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크니까 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랑인데 그렇죠. 왜 받아들여 주지 않나. 그런데 또 저 나중에 제가 바틸드 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네네. 바틸드가 돼서 그 약혼자를 보니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랑 약혼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럼 GZL이 또 다르게 보이는. 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거를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이 먹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레 작품이 너무나 많은 거를 우리한테 주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리들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바틸드 하신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예술연당에서 그죠? 네네. 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갔다 와서 이미 그때가 이제 뭐 40대 중반인데 제가 이제 안무한 작품을 그 문은숙 단장님하고 또 그 유병헌 그 밑에 그 부예술 감독께서 보시고. 다음에 바틸드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바틸드는 아주 젊고 예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신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좀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바틸드 역을 하게 됐죠. 아주 감사드립니다.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GZL 하면은 또 이막에 그 발레 블랑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몸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전부 다 점핑도 해야 되고 정말 동작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동작들이 너무나 저는 막 가슴 아프면서 15도 막 밑으로 내려보면서 이 다들 표정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이 처녀 귀신들. 그래서 그 처녀 귀신들의 영혼을 좀 달래주는 음악을 하나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GZL을 얘기한 김에. 그 GZL의 이막에 그 숲속 독일 숲속에
라인 강변에 이제 빌리들이 나와서 함께 그 옆에 딱 병풍을 쳐주고 있고 여기 지젤하고 알브레이트가 함께 2인물을 추는 빠두드 장면 골라봤습니다. 백미죠. 네. 네.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네.
아돌프 아당의 로맨틱 발레 지젤 가운데서 이 이막의 알브레이트 이 백작이죠. 백작하고 또 지젤의 이 임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리고 참 여기 나오는 비올라 선율도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 ვილ리들 사이에서 추는 그 춤을 봤고요. 정말 사랑으로 알브레이트를 지켜낸 지젤의 아름다운 순애보 돋보였습니다. 그 우리의 그 근현대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낭만주의 발레 뭐 그런 이미지들을 보고서 발레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이 예전에 그 김학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하얀 그 의상이 주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과 음악과 그래서 지금 뭐 라슬피드도 이제 발레 블랑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레슬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의 발레지만 그것도 낭만주의를 사실은 좀 이은 쇼팽의 음악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그렇고 또 이 지젤에 나오는 이 낭만적인 이런 느낌 때문에 발레를 하셨다 이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처음 경험하는 발레는 발레 블랑이죠, 뭐. 맞습니다. 그죠? 화이트 발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악은 앤드류 모그렐리아가 지휘한 슬로박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지젤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체사레 뿌니가 음악을 작곡한 그 파드캐트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쓰신 것 중에. 아니 이게 그 4명을 위해서 썼는데 다 그 당대에 빼어난 솔리스트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네. 뭐 라이벌 하면 2명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음악이나 하면 뭐 남진, 나훈아 네네. 뭐 이렇듯이 그 발레도 네. 뭐 저희 시대에 네네. 뭐 저는 이제 최태지 단장 지금의 뭐 광주시에 계시지만 같이 국립발레단에서 하셨죠. 항상 더블 캐스트로 많이 했습니다. 스완레이크, 네. 백조연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오면 뭐 김지영, 김주원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해서 항상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 좀 뭐 또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좀 있고 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발레리나들이 4명이 거기에 또 한 명이 또 파니 엘슬러라는 여자까지 해서 5명이. 파니 엘슬러 너무 유명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은 그래도 이 고전 발레에 능했는데 파니 엘슬러는 좀 더 그 스페니쉬 댄스라든가 뭐 카츄샤 뭐 이런 작품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좀 다른 개성이지만 하여튼 5명이서 정말 각축전을 벌였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관객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발레리나들 한 무대에 세우면 이건 뭐 정말 굉장한 흥행이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죠.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파리 오페라 그 발레 공연을 찾는 그 파리 남자들이 정말 그냥 거품을 물고 너무 좋아하고 막 브라보 외치고 그랬던 시대 아닙니까 이게? 뭐 발레토마니아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발레 팬들이 이제 그 팬덤이 형성되고 요즘 그 오페라 아니고 뭐죠 그 뮤지컬에 정말 그 팬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작품이면 그 캐스팅을 계속 바꿔가면서 보더라고요. 근데 발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에 그러면은 그 5명이 만약에 주역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는 거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보는데 지금 바드키아트르 같은 경우는 4명을 동시에 올리는 거니까 뭐 지금 상상해도 그냥 막 흥분이 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니 그때 그 파리 남자들이 얼마나 그 발레를 좋아했냐면 그 1막에서 오페라를 먼저 상연하면 그때는 안 갔대요. 안 가고 밥 먹고 막 이제 와인 먹다가 이제 2막에 오페라 한다 또는 3막에 발레 한다 그러면 그때 갔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발레가 사실은 그렇게 막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발레의 어떤 그 숙명 그랬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역전이 되죠. 그래서 그 발레의 그 매력에 이제 정말 빠져드는 그 관객들이 행복했던 시대 같습니다. 그 체사레 푸니 음악에 줄 베르가 안무한 디베르티스망 바드키아트르 1845년 파리 초연 이렇게 이제 또 써주셨고요. 여기 발레리나들 마리탈리오니, 루실 그란, 카를로타 그리시 너무 유명한 분들 쟁쟁하네요. 파니 체리토 이렇게 4명의 발레리나들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였고 막 머리를 끄집어 당겼을 것 같은 서로 막 밟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억누르면서 정말 발레의 그 최고도의 기량과 표현력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작품을 만든 것이죠. 또 이런 아름다운 또 바드키아트르가 있는 반면에 또 차이콥스키 백조요수에서는 작은 백조들이 너무 귀엽고 앙증맞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코믹하게 이렇게 쳐줘서 또 그걸 재밌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4명이 추는 춤은 정말 안무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4마리의 백조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한 사람이라도 틀리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춤이죠. 그런데 또 이 바드키아트르는 4사람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그런 사인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 체사레 푸니의 바드키아트르 4인무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자 이 앨범 리차드 보닝이 주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셰자리 보니의 바디캐트 함께 음악 들어봤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근데 김수정 선생님께서는 그 임성남 선생님께 발탁돼서 국립발레단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국립발레단에 들어갔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임성남 선생님께서 단장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때 임성남 선생님은 그 무용 부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립발레단이 약간 부속 비슷하게 그렇게 돼서 연습할 때 이제 그 임성남 선생님 레슨을 가면 거기 국립발레단에 그 단원들이 다 와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프로 무용수들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많은 거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임성남 선생님이 그 단장하시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한국무용 국립무용단은 조흥동 송범 선생님 서 계셨고 하여튼 뭐 재밌었는데 임성남 선생님 안무하신 작품에 그 가장 기억 남는 작품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임성남 선생님 계실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창작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설화라든가 어떤 그 민족적인 얘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작 발레를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좀 주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훌륭한 아주 좋은 생각이었고 국립발레단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고전 발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어 있기 때문에 그 창작 발레를 하면은 아무래도 관객 수가 적고 그런 거는 기억에 남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대본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좋은 발레 작품 하면은 꼭 필요한 음악이 있어야 되고 또 대본 작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훌륭한 무용수, 안무가 그렇죠. 이런 협업이 필요한 건데 그 당시에 그래도 김희조 선생님이라든가 또 뭐 대본 작가 또 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음악의 홍현택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또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뭔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춘향의 사랑도 있었고 배비장 또 왕자호동 그리고 뭐 고려애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여튼 1년에 하나씩 만드셨었어요. 했습니다. 그 맥이 또 잘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니버설 발레단이 심청이라든가 또 춘향이라는 작품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외국에 나가서도 어쨌든 한국의 위상을 올려주는 데는 그래도 변별력이 있고 그렇죠. 차별화되는 작품이니까 저희는 음악도 그렇고 또 이제 한국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좀 매진을 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국립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 하시다가 갑자기 또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굉장히 그 호기심도 많으시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꼭 그걸 다 풀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더 알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게 넘치셨나 봐요. 그렇죠. 그 당시는 사실 정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좀 보고 싶은 책들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계천 지금은 다 거기를 좀 복개도 하고 뭐 이렇지만 예전에 거기에 헌책방들이 뭐 지금도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거기를 다니면서 발레 책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프린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공연의 그 사진들.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은 아마 이 책도 아닌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찾으러 계속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진짜 아카데믹하시네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좀 꿈을 키웠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경영학 교수셨어요. 그래서 일본 외국에 가시는데 특히 일본에 자주 가셨는데 일본은 러시아하고 수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련의 어떤 그 영상물 같은 게 일본에는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라디미르 바실리에프라든가 막시모바라든가 뭐 플리세스카야라든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상물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다음에 뭐 쇼스타코비치의 음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몰래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쇼스타코비치의 무슨 황금 시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우리나라에 아마 판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볼 수도 없었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때부터 그걸 들으면서 꿈을 키웠죠.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그 공연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거 그러면 내일 가서 한번 해봐야지. 순서 외워서 다음날 해보면 제 생각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왜 네 맘대로 하느냐.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렇게 행복하고 뭐 아주 기쁜 시절이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알고 싶어요. 실체를 만나고 싶었는데 실체를 만나지 못하니까 직접 보고 싶었으나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했지만 그게 그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나이가 한참 든 다음에서야 한로 수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미 나이가 거의 40에 가까웠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도 아버지가 그 영국에서 볼쇼이 발레가 한 그 자주 오죠. 거기 스파르타쿠스하고 영국은 옛날부터 원래 그 러시아하고 교류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쿠스하고 호두까기 인형을 이제 그 비디오에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딱 틀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팔 방식이어가지고 NTSC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맞습니다. 비디오. 그래서 이거 스파르타쿠스가 멋있다는데 이걸 못 보는구나.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베타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또 팔 방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계속 전환해야 되고 해서 정말 돈도 많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 자료 구하느라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했었죠. 또 아주 많은 그 러시아 작품 보셨겠네요, 많이? 그 영국에는 볼쇼이 발레단이나 뭐 마린스키나 여기가 어떤 그 시즌에 와서 정말 많은 작품을 거기서 하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 로얄 발레단이 참 그 주로 많이 하는 레퍼토리이기도 하지만 또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저 잠자는 미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로얄 발레단이 왔을 때 제가 봤었는데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곡을 하나 듣고 또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차이콥스키의 스피아샤야 크라사비차, The Sleeping Beauty 가운데서 그 로즈 아다지오. 네, 좋습니다. 이 남자들 중에 골라야 되는데 다 이방 왕자잖아요. 그 꽃을 로즈를 받으면서 그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이제 여러 나라의 그 왕자들이 구애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뭐 혼인을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저는 거기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오로라가 그 네 명과 추면서 그 보여주는 어떤 그 균형, 그 한 발로 서서 돌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사람 바꿔가면서 또 한 발로 계속 서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혼자 서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남자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그 중심을 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내 사람하고 호흡이 맞거든요. 그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아슬아슬하면서도 아주 그 절벽 위에 이렇게 걷는 듯한 그런 어떤 아슬아슬함도 있고 또 그 공주로서 보여주는 그 16살에서 그 성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때의 그 어떤 설레임 그런 것도 담겨 있고 정말 많은 그 얘기들을 담고 있는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특히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이 영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지휘자고요. 러시아 출신으로 아주 그 글라인 본 페스티벌에서 오랫동안 또 지휘자도 맡았고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요.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 이 러시아 국립 아카데믹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가 지휘한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피오트르 취코프스키의 스피아샤야 크라사비차, The Sleeping Beauty, 잠자는 미녀 가운데서 로즈 아다지오, 이 아브로라라고 하는 오로라 공주의 그 균형미, 네 명의 왕자에게 장미를 받았으나 그 아무하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100년 후에 그 새로운 데지레 왕자와 신혼방을 꾸미게 되죠. 나이 차이가 거의 80세 나이 차이인데 그 멘탈이 같을까요? 저는 그게 늘 좀 궁금했어요. 데지레 왕자하고 8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랑이, 물론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지만 좀 세대차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살다 그게 보면. 또 발레의 매력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만일에 80년 차이 나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 무슨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맞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도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실 저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외향은 바뀌겠죠. 옷이나 네네네네네. 뭐 이제 이런 뭐 생활이나 이런 거 좀 바뀌겠지만 그 인간의 본질은 똑같지 않을까. 괜찮겠네요. 네. 괜찮을까. 특히 또 남녀 관계 괜찮지 않을까요? 또 고전적인 남자는 또 19세기 여성을 더 좋아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김선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발레리노, 우리나라에도 왔던 루돌프 누레예프.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루돌프 누레예프는 사실 저 어렸을 때 네. 이제 저를 좀 지배했던 발레리노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발레리노 그 누레예프는커녕 마르시니코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네. 걸 제가 아는데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돼서 보니까 누레예프의 작품, 마르시니코프의 작품, 더 이전의 작품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시 그 발레의 황금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네. 또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 맞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네. 여기 써 있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게 네. 사실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요. 자꾸 요즘 올라와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네. 어렸을 때 봤던 영상들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루돌프 누레프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 네. 저희 그 예원학교 근처에 영국 문화원이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TV나 이런 게 집집마다 그렇게 큰 게 뭐 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 가끔 그런 좋은 영상물이 있으면 예. 거기서 영상회를 했어요. 근데 예. 저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을 같이 갔던 기억 별로 없는데 뭐 있었겠죠. 네네네. 저는 그냥 누레프와 마거트 폰테인의 네네네. 그 해적을 처음 본 거예요. 아, 그거를 커다란 그 영사막을 해놓고 그 영사기를 트는 거였죠. 네네네. 그걸 보는데 그 누레프의 어떤 그 걸음걸이와 예. 그 또 도약, 예. 엘레바시온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빠져들었어요. 정말 압도적이죠. 예. 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저 길이구나.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네네네네. 생각을 했고 예. 그 누레프를 봤을 때 누레프가 사실 이 동서양의 어떤 그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따따르스탄인의 엄마가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동양적이면서 맞습니다. 서양적인. 네네. 그래서 그 왜 지금은 그 비슈네바라고 네네네. 거기도 타타르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도 머리도 까맣고 눈도 좀 까맣고 네. 또 체격을 보면 정말 그 러시아에서 체격 좋은 사람들과는 좀 차별이 돼요. 예. 그렇게 라인이 매끈하진 않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 대신에 힘이 좋죠. 네. 그래서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고. 몽골 따따르 쪽에 그 힘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그런 어떤 이 몸속에서 아주 다른 느낌들이 나오는 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파워. 네, 파워가 하여튼 그거는 눈으로 확인하셔야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요즘 보면은 그 영상들이 많고 네. 특히 저는 어디 가서 그 서총문화재단에서 한번 네. 제가 강의를 했는데 네네네네. 그때 이 누레프에 관해서 한번 했는데 예. 누레프가 처음에 발레 무용수를 할 때 그 이전에 민속 무용수로 먼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민속 무용수로도 아주 뛰어났고,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뭐 파리 오페라에 가서 감독을 하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고전 무용 그 어떤 클래식만이 아니라 다른 무용까지도 다 섭렵했기 때문에. 네. 창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월등한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았나. 그래서 하여튼 춤도 훌륭하고요. 네. 이 사람의 어떤 그 창작력, 네. 창조력. 네. 처음에는 사실 저는 네. 보통 발레는 여성이 추는 춤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을 돋보이게 하는데 네. 옛날에 니진스키라든가 네. 그 이후에 뭐 누레예프라든가 그다음에 또 모리스 베자르 네. 뭐 이런 계통으로 보면 남자를 다시 이제 무대의 중앙으로 네. 좀 집어넣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 누레예프는 본인이 춤을 잘 추고 네. 또 남자들을 네, 그래서 많은 작품에 남자의 비중을 굉장히 높였어요. 네, 춤의 네, 비중을.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어떨 때 예전에는 너무 과하다.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그 동작을 한 음악 안에 네. 너무 동작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서포트 이렇게 해주는 걸로도 충분한데 네. 거기 더 막 서포트는 서포트대로 네, 하는데 네네. 그거는 최소한 하고 본인의 춤을 많이 추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백조요술을 하면 예. 남자 그 솔로가 있는데 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고 끝나는데 네. 그 누레프가 안무한 걸 보면은요, 이 왕자가 네. 정말 그 고뇌하면서 추는 그게 굉장히 길어요. 예, 길고 예, 예. 아무나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네. 너무나 그 무대에서 관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많고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그 천재들의 그 삶이 예.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레예프를 보면
그 무대 위에 황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를 하고 네. 진짜 그 지휘로 치면 베를린 필의 카라얀 같은 네. 그런 존재였다. 네. 이 카리스마가.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음악도 뛰어났고 예, 나중에 예. 지휘도 했습니다. 지휘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고 그다음에 뭐 음악 미술 쪽에 뭐 데코레이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뭐 나중에 수집한 거를 보면 그 사람 집이 정말 그런 황제의 집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신미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그래서 뭐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걸 충분히 다 펴지 못하고 간 아주 좀 안타까운 너무 천재이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나중에 병을 얻어서 어쩔 수 없이 예. 하여튼 그 덴마크의 왕자라고 했던 또 이 남자친구가 있었죠. 에릭 브룬의 춤은 또 말할 수 없이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릭 브룬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사람의 춤은 지금 봐도 감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발레 지도법 시간이라 이럴 때는 각 나라의 어떤 교수법을 이제 제가 비교하면서 이제 보는데 그 브루농빌 스타일을 가장 잘 가지고 있고 표현한 사람이 에릭 브룬이거든요. 그래서 에릭 브룬의 춤을 보다가 그다음에 누레예프 춤을 보면 누레예프가 그 에릭 브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릭 브룬의 어떤 그 매너라든가 또 그 동작과 동작 사이의 어떤 그 연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누레예프가 굉장히 뭐 친구로서 아니면 뭐 연인으로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경외하는 예술가였구나.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 예술가로서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은 그런 게 저희 뭐 그 애호가라든가 저희 전문가로 봐서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아, 정말 오늘 그 발레 인사이트를 이렇게 정말 보여주셔서 누리예프가 또 에릭 브룬의 사랑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술적인 그 우아함을 또 전수받았다는 걸 깨달았네요. 아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게 또 다른 작품에서 승화되고 또 표현되고 그랬다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근데 모든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발레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루돌프 누레예프를 제일 처음 본 게 마거스 폰테인하고 백조요새였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 까르사르 우리가 르코르세어라고 하는 해적 이 작품 뭐 다양한 아당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음악을 썼잖아요. 그 중에서 역시 잊을 수 없는 게 해적 2인무 또는 3인무라고 해서 메도라하고 또 콘라드, 알리, 콘라드 이렇게 추는 그 춤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요 선생님 가져와 주신 앨범 중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지휘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까르사르의 바두데 함께 만나죠.
네, 드리고의 이 르코르세르, 까르사르라고 이제 러시아 말로는 하는데요. 해적 가운데서 파두드 또는 이제 파두투아, 메도라, 알리 그리고 콘라드의 춤을 함께 음악으로 만나봤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주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정말 20세기 발레 황제 이 루돌프 누레프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정말 황홀했습니다. 제가 그 따따르스탄 까산에서 하는 루돌프 누레프 발레 페스티벌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 루돌프 누레프가 따따르의 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페스티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러시아를 대표하는 20세기의 최고의 발레리나 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마야 플리세스카야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도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그 대부분의 비디오에 마야 플리세스카야가 주인공이었어요. 울라노바도 있었고, 막시모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제일 사로잡은 사람은 이제 마야 플리세스카야인데, 혹시 곱사등이 망아지? 네네. 봤습니다. 네네, 보셨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필름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데, 그 완전히 뭐 바보 이반도 나오고, 하여튼 그 나라의 민속 설화인데, 까뇽거르브뇽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마야 플리세스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약간 그 러시아 춤 같이 나오면서 하는데 저게 뭘까?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궁금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발레리나가 뭐라 그럴까? 다른 발레리나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뭐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갔을 때 이제 뭐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뭐 아들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그랬으니까 조금 큰 집이 필요했고 그래서 트벨스카야에 그 집들을 보는데 이제 뭐 거기가 대로변에 따라서 좋은 게 아니라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낡은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가 마야 플리세스카야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발레리나가 살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집주인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다시 보겠냐 그러는데 제가 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수십 년간 가져왔던 어떤 환상이 깨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결국 안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저는 이제 울라노바의 집이 박물관으로 변해서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울라노바와 플리세스카야가 정말 당대 쌍벽을 이루는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플리세스카야는 그 아버지와 엄마가 약간 그 사상이 이제 그 자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죠? 핍박을 좀 받았죠. 핍박을 많이 받고 같이 살지 못했어요. 부모랑. 그렇게 되고 삼촌한테 이제 발레를 배우고 있는데 그 삼촌이 굉장히 유명한 발레 무용수였고 또 지도자였어요. 아사프 메세레르라고 삼촌입니다. 근데 제가 또 대학원 논문 주제가 바로 그 사람의 교수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썼는데 모르고 썼죠 그때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조카가 마야 플리세스카야였고 마야 플리세스카야가 그 부모가 이제 그 강제 노동이나 뭐 이렇게 하러 이제 뭐 시베리아로 가고 막 이런 어떤 굉장히 불행한 가족사가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발레에 더 매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본인은 나중에 어디에선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바가노바의 제자였더라면 내가 좀 더 다른 춤을 췄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서도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바가노바 쪽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죠. 볼쇼이하고 또 저 페체르부르크 스타일이 좀 이제 다른데 저는 다르기 때문에 또 둘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야 플리세스카야의 춤이 굉장히 그 선이 아주 발달돼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그 내추럴하면서도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나 까렌이나 뭐 개를 데리고 다닌 여인, 그다음에 또 갈매기 뭐 이런 까르멘 모은고 까르멘 수이다. 카르멘. 야,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카르멘 같은 경우는 그냥 안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같이 만들었죠. 남편하고 쉐드린하고 그 외국에서 온 그 안무가가 있어요. 쿠바에서 온 알롱소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의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었고 네. 그거를 본인이 추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어떤 예술가가 아니라 예. 본인이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기획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 당국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이렇게 순순히 말을 잘 안 듣고 네네네. 그렇지만 무대에만 나가면 관객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의 부인인데 네네.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었어요. 예. 나중에 유학을 할 때.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누가 지휘하는지를 알아맞힐 정도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가족들한테는 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늘 가서 음악 그 발레 할 때 발레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들었는데 예. 마야 플레세츠카야가 나오는 날은 정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뭐 정말 이게 무너질 것 같았다는 네. 거예요. 그 볼쇼이 극장이 너무나 네. 인기가 좋아서. 예. 그렇지만 그렇죠. 그 정부가 좋아하는 사람은 울라노바였습니다. 울라노바는 굉장히 얌전하고 네. 정말 하라는 대로 좀 이렇게 잘 말을 잘 듣는 그런 쪽이었고 마지막까지 조금 평탄하게 이렇게 네. 이제 살다 갔는데 나중에 또 울라노바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고 그렇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두 사람의 그 성향이 다른 네. 그렇죠. 사람이었고 그 플리세츠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거는 돈키호테라든가 네. 또 라우렌시아라는 작품이 있어요. 라우렌시아라는 작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했지만 예. 저는 그거를 아주 작은 부분만 예전에 봤었는데 얼마 예. 전에 그 무지크바움의 유형종 선생님이 하시는 데서 네네. 라우렌시아 전막을 보게 됐어요. 오. 그래서 아주 그 형태가 어떤 거였는지를 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고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 마야 플레세츠카가 얼마나 잘했을까. 이번에는 오시포바가 그걸 했는데 네네네네. 저는 마야 플레세츠카야가 사실 더 아마 잘하지 않았을까. 오리지널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무용가였고 나중에는 모리스 페자르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볼레로도 했었고. 기가 막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몇 번을 또 봤어요. 모스크바에서. 근데 정말 뒷모습을 봤을 때는 젊은 사람 같아요. 네, 그렇죠. 꼿꼿하고. 그래서 아주 그 기계가 넘치는 여성이지만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그렇게 갔던 예술가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남편 쉐드린도 뭐 아주 또 훌륭한 또 지금도 저 살아 계시면서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마린스키 극장에서 얼마 전에도 그 쉐드린 기념 음악회 또 나오셔가지고 같이 굉장히 미남이시죠? 예, 옛날에 정말 잘생기셨죠. 요즘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 울라노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고 기사를 썼어요. 제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갈리나 울라노바가 그때까지도 볼쇼극장에서 이제 맞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못하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펄쩍펄쩍 본인이 막 그 도약을 하시고 그럴 정도로 관리를 잘하셨다고 그러죠. 러시아 발레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한 거는 바로 그런 교사들, 그 예술가들도 훌륭하지만 또 그 예술가들이 교사가 돼서 다음 세대들을 또 이끄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울라노바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저쪽 그 마가노바에는 누딘스카야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가면은 이 목발을 짚고 학교에 늘 그렇게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절룩이면서 그 학교 복도를 걸어 다니시는 게 저는 지금도 이렇게 환영처럼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기치스라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가 라이사 스트루시코바인데 바로 어렸을 때 제가 마야 플리세츠카야의 조금 더 선배격인가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의 비디오도 많이 봤어요. 신데렐라를 봤는데 무대를 어떻게 저렇게 쓰지?
저 동작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제가 사실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던 발레리나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분을 제가 나이 40 돼서 뵙고. 러시아 갔을 때 제 지도 교수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뭐 80이 넘으셨고 90에 가까운.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딱 와 계시고요. 굉장히 엄격한.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기초가 안 된 학생들, 한국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엄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내 수업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기초가 안 됐는데.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굉장히 잘 좋게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 피아니스트 한 분도 정말 쇼팽같이 생긴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근데 러시아를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야.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예술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발레도 사실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충분히 평생 동안 어디 밖에 안 나가도 지금 우리가 뭐 사회적 격리해가지고 안 나가고도 여기서 온라인으로 뭐 파리 오페라도 보고 마린스키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는 거기 예술가들도 뭐 굳이 그렇게 뭐 어디 외국 왔다 갔다 안 해도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발레리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신 거를 보고 그게 바로 저력이구나. 그 어떤 그 문화 선진국의 저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야 플리세스카야의 그 춤 중에서 ዣ르프치자 그 불새 파이어버드의 장면을 불새도 굉장히 잘 쳤잖아요. 마야 플리세스카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새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백조요수 생각하는데 백조요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죠. 근데 이 불새 같은 경우는 정말 불새면 뭡니까? 진짜 불 뿜는 것 같은 그런 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부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환상 속에 있는 거니까 동작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새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다른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그래서 러시아의 원시주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음악도 그렇고 아주 그 보면은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옛날에 발레루스 시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그렇죠. 지금 봐도 뭐 너무나 멋있는 작품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가운데서 이 불새의 등장 장면 그리고 불새의 춤 그리고 이반 짜레비치 왕자가 불새를 또 잡는 그런 장면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공연은요, 이 베나드 하이팅크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불세 샤르프치자 가운데서 이 불세의 등장 그리고 불세의 춤 또 이반 짜리비치 왕자가 불세를 잡는 장면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또 이 불세의 아주 원시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또 굉장히 황홀한 그런 춤을 마야 플리세스카야가 잘 췄었는데 또 마야 플리세스카야 이야기하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트베르스카야 얘기를 쓰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마야 플리세스카야가 이제 그때가 80주년이었나 70주년에 그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쇼이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그 피에르 가르댕하고 같이 옷을 입으면서 패션쇼를 했는데 그걸 같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제가 이제 그때 객석 원래 기자였다가 이제 객석에 그 통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용감하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쉐드린하고 그 두 분이 계시고 그 트베르스카야 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문의 그 인터뷰가 그 월간 객석에 실려 있고, 제가 사진도 그냥 지금까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그 집을 저는 안 들어가봤던 그 집을 들어가신 거네요. 그게 마침 볼쇼이에서 그 몇십 주년, 80주년인가 그 기념 공연이 끝났기 때문에 꽃이 막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꽃을 던지고 막 던지잖아요. 그 꽃이 다 장식되어 있었고 정말 재밌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춤에 재능이 많은 것 같다. 그 중국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뭐 다리도 길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비교도 해주고 아주 저도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서전 번역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걸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해요. 마야 플리세스카야 생각하면.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발레 인사이트를 쓰시면서 우리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 두 번째로 나온 발레인이시거든요. 아, 영광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린스키 발레단에 있는 솔리스트 김기민 씨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선생님 제자라면서요? 글쎄,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네.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가 2002년이에요. 예. 그랬을 때 예원학교에 제가 이제 시간을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예원학교의 학생으로, 예. 중학생으로 신승원, 예. 강효형, 또 지금 신혜진 지도연 하는 신혜진, 예. 그 다음에 박세은, 네, 박세은 씨. 김기환. 예. 그때 이제 김기환이 형이네요? 네, 형이죠. 네네. 형이 지방 어디 춘천인가에서 중학교로 편입을 왔든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 둘이 따라왔는데 거기가 김인이었죠. 초등학생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형제를 그때부터 봤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에 누구시죠? 거기 전임 선생, 한국명 선생님이 네. 러시아 남자 선생님을 하나 소개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한국에 나와 있던 유니버설에 계신 여자 선생님의 남편이 예. 또 바가노바 출신이었어요. 세리 예. 선생님이라고. 네네네네. 그분을 소개해서 예. 그 두 형제가 또 그 선생님한테도 배웠죠. 러시아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고에서도 계속 제가 이제 또 좀 가르치고. 네. 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만 하고 한예종의 영재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기환이 같은 경우는 기환 씨는 지금 이제 국립발레단 이제 주역이 됐지만 네, 한예종으로 나중에 하게 됐고 그때 지금 현재 주역이 된 박예은도 있었고 한나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갔다 와서 어쨌든 바로 대학으로 또 안 가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꿈나무들을 이제 가르쳤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자랐군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치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의 학부모가 아니 30이면은 발레가 거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40대 중반이라서 계속 춤을 추고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좀 이렇게 전환이 된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선생님들 계속 하시네 그러다가 저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만났던 그 학생들이 그리고 또 쥐리히 발레단의 임수종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로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의 또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때 많은 선생님이 계셨고 저도 그냥 그때 한 멤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고 기억이었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또 국립발레단에 이제 성신여대 출신들도 벌써 들어갔고요. 또 광주시립에 가서 주역도 하고 또 와이즈 발레단, 서울 발레티어러 또 하여튼 여러 단체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한예종의 무슨 조명으로 해서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인재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어서 김기민 이후로도 아주 좋은 학생들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큰 한국 발레 미래는 아주 밝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 네, 발레 맞습니다. 인사이트. 우리 오늘 김순정 선생님의 그 발레 인사이트, 로맨틱 발레에서 현대 발레까지 아주 망라가 되어 있고요. 정말 재밌게 그 발레에 대해서 읽을 수 있고 이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또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작품마다 본인의 또 경험담이 들어있어서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두 번째 읽고 있어요.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쑥독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발레 인사이트 정말 앞으로 베스트셀러로 더 잘 팔리시길 바라면서 아니 오늘 사실 2쇄가 나온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럴 만한 책이에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시네스트에서 나왔는데요. 써네스트입니다. 써네스트군요. 네. 아이고 이제 눈이 좀 잘. 써네스트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잘 써내시는 그런 뜻인가 봐요. 써네스트.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다음 책을 빨리 기대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더욱더 발레 덕분에 밝아지고 유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연장에서 선생님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아람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 이 스파르탁 가운데서 오늘은 예기나의 댄스, 이 바카날레. 이 술을 먹고 완전히 그 쾌락의 예, 그 공간이 펼쳐지는 멋진 춤을 함께 감상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